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를 받고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거줄 거야. 차라리 내가 나가면 더 나은데. 보좌관은 정말 사람이 훌륭한 분인데 그때 그 술을 먹고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이 목뼈를 부러졌어요. 오른발을 좀 약간 저는 이런 불편한 상태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매일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하신 거 맞나요? 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적 있으실까요? 예, 바로 이번 주제 2위와 6위를 짚어볼까요? 윤관석, 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이게 주춤했던 돈봉투 수사였는데 다시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 박모 보좌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거의 송영길 전 대표 자금 관리한 인물인데 구자랑 변호사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이 부분이 좀 구속에 여러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따라서 판단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정도 중한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있겠지, 증거인멸 하려고 한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까지도 확인이 되면은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박모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입니다. 자금 관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매 건마다 다 관여를 했어요. 예.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중간 고리 역할도 했고 돈봉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나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항상 보고 비슷하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오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 털어놓는 대신에 자기가 관련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식으로 증거인멸을 했거든요. 이것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가 너무나 당연했던 사안이고 이거는 다른 사건에 비했을 때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트리는 거기 때문에 흔하게 뭐 농협의 조합장 사건 얘기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약하게 건수도 적고 금액도 훨씬 적을 때도 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후보자나 측근 같은 경우에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뭐 선례에 비춰서도 당연한 수순이었고 전혀 이례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조금 뭐 밖에서 봤을 땐 주춤했나 싶었는데 그러면 강래구 감사의 구속 그리고 박모 보좌관의 구속은 일단 순탄하게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돈봉투에 관해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간에 주춤했다고 하는 것도 국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이잖아요. 그 의원 두 분도 사실 영장실질심사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예. 만약에 발부라도 됐으면 착착착 진행되는 순서대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송영길 대표가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검찰청 찾아가가지고 수사 방해 비슷한 이제 행동을 했던 것인데 예. 보통 뭐 음식점 가가지고 짜장 짬뽕 요리 뭐 이렇게 시켰을 때 왜 안 나오냐고 막 난동 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리 되는 순서대로 나와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 쪽 왔어요, 이제 순서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티신들은 이제 소원 풀었다, 뭐 텐트 안 쳐도 되겠다 이럴 정도인데 본인이 이런 비판까지도 지금 초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검찰 수사는 굉장히 APC대로 왔기 때문에 박모 보좌관 다음은 사실 21일 정도 마무리 수사 다음엔 송영길 대표 바로 부를 거거든요. 지금 뭐 텐트 칠 필요 없이 집에서 기다리면 아마 연락 갈 겁니다. 두 번 정도 일방 출석을 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특정이 됐다면 이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걸 겁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윤모 씨, 김모 씨 이렇게 성까지 현직 의원들 언급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송영길 보좌관 박로부터 받아놓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이정근 씨가 윤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녹음.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윤땡땡 김땡땡 뭐 그래서 뭐 지역 얘기도 좀 나왔고 뭐 20명 정도 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남은 수사의 핵심이 되겠네요. 물론 뭐 송 전 대표 소환 조서도 있지만. 그렇죠. 아니 수사의 핵심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일 텐데 그 전에 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300만 원짜리 봉투죠. 그걸 받았다는 의원들을 어디까지 과연 특정했느냐 하는 거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7명 특정했다, 뭐 10명 특정했다, 뭐 거의 다 특정했다 이런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300만 원짜리 봉투는 10개씩 2번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겹치면 10명한테 준 거고 안 겹치면 20명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략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아마 20명 정도한테 준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근데 20명을 다 특정했는지는 사실은 언론 보도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저게 이제 20명 정도를 만약에 그 특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과연 다 부를 것인가? 왜냐면 그 제가 예상컨대는 저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하면 윤관석 의원 안 줬다고 할 거고요.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얘기한 그 녹음 파일에 얼마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정황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겠네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추궁할 근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다 특정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예. 저 한 20명 정도에 이르는 현역 의원들보다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를 먼저 소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검찰이 부를 차례가 됐습니다. 진짜로 송영길 전 대표를 좀 기다리라고 했었는데.